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 모차르트입니다. 자, 오늘도 또 빨간 날이네요. 이번에는 이유가 다시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에요. 어젯밤에 그가 멕시코와 캐나다와 관세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미루기로 했다고 해도 여전히 25%의 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죠. 암호화폐가 매우 강하게 반응했어요. 특히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반응했죠. 하락폭,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알트코인은 더 안 좋네요. 이 가을이 순전히 관성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여기에서 그러니까 2월 3일에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적어서 그렇죠. 주요 투자자들이 모두 정리됐어요. 저는 어제 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2월 3일에 만들었죠. 여기서 그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하락이 바로 관성 때문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달러 지수를 보면 2월 3일에 그가 관세를 발표했을 때 달러 지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주목해 보세요. 4시간 차트를 열어보면 달러에게는 정말 대단한 변화였어요. 어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5분 정도 열어볼게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요. 이렇게요. 이 반응,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파도와 두 번째 파도.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게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미국의 러셀 2000 같은 지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재앙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대체로 비슷한 범위에 머물렀어요. 네스데크는 조금 더 강하게 반응했지만 그래도 크게 무너진 건 아니에요. 암호화폐는 강하게 반응했어요. 즉, 많은 부분이 그 덕분에 지금 시장에 구매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장을 아래로 밀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음이에요. 바로 이거죠. 이건 비트코인이에요. 알타는 훨씬 더 크게 하락했어요. 훨씬 더 강하게요. 어제 기준으로 우리 자본화는 8,500억 달러였어요. 지금 우리는 6%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795예요. 그럼 지금 뭐 해야 할까요? 내 계획은 뭐냐고. 전반적으로 내 결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걸 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97,300에서 롱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내가 어디서 평균을 내려고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87, 88, 이 가격에 대해서는 어제도 얘기했어요. 이 지점들에 대해서요. 이게 내 롱 포지션이에요. 여기가 취소 지점이에요. 이베일 캔들이 닫힌 후에 여기서는 아마 닫지 않을 거예요. 추가할 거예요. 이게 무너진다면 결국 도달할 거예요. 알타의 대에서 전체적으로 손가락 그리고 전체적으로 TK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관심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대략 20%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내가 잡은 모든 포지션을 고려했을 때 20%가 빠졌고 나는 22%의 이익으로 닫았어요. 거의 모든 게 그렇고 다시 0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시장이 복잡해요.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청산당했어요. 나는 그냥 0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최근 두 흐름에서 총합적으로요. 하지만 이 현재 결과는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반등을 기대하고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죠. 사람들이 군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볼까요? 여기 비트코인이 있어요. 어제 이 채널을 그렸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채널의 하단 경기를 뚫을 수도 있어요. 87 근처요. 우리가 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추측은 하지 않을게요. 다음으로 알타.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관심을 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알트코인이에요. 어제 말했죠. 우리가 다시 50으로 갈 수 있다고. 드디어 50에 도달했어요. 여기 있어요. 8천억 달러. 리테스트 할 거예요. 이 유동성을 리테스트하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필요. 비현실적 속도 필요. 우린 이미 이 상황에 있어요. 비슷한 상황 비교. 이 로이는 단 한 가지 조건 하에서만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이라면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략 8월 5일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기에 있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략 7월 말인데 비유하자면 우리가 비교한다면 정확히 예전과 똑같아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정확히 똑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50에 도달했어요. 여기 7월 말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빠른 반등으로요.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곰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확고히 자리 잡고 마감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낮은 곳도요. 하지만 총합적으로 저는 여전히 이 반등을 기대하고 있어요. 대략 이 구역에서요. 조금 더 높은 확률로요. 원래 충분한 조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해냈어요. 충분해요. 위쪽에 숱하게 쌓인 숏 포지션의 유동성이 정말 많아요. 그걸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래에서 롱 포지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아래쪽의 유동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걸 보여드릴게요. 즉, 새로운 유동성 청산이 있을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손실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즉, 아래에서 잡을 게 별로 없어요. 가까운 저점에서요. 단기 투자자들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단기 투자자들의 진입점은 훨씬 더 낮아요. 여기 있어요. 대략 그렇죠. 현재 알파에 대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800억 달러 마크를 재테스트하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크를 재테스트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현재 수준에서 반등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반등이 있을 거예요. 혹시 조정이 있을까요? 여기 비슷한 걸 반복해보세요. 8월 5일 엔화의 커리트 레이트는 어디였죠? 네, 가정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가능성이 낮아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있는 그대로 순전히 확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가능해요.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든 저는 좋은 반등을 기대하고 있어요. 즉, 여전히 1조 근처예요. 여기로요.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거예요.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리 적절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하락세다. 트럼프의 모든 이 관세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나 달러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암호화폐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작은 변화에 흔들리고 있어요. 다음으로 여기 청산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단 단위로 나눈 거예요. 즉, 이 밤에 급락한 후 요금 업데이트와 발표가 있은 지 5,400만 달러의 청산이 있었어요. 길고 깨끗하고 아주 멀티요. 여기 피크에서 1억 2천만에서 1억 2,500만 달러의 청산이 있었어요. 2월 3일, 즉 제가 말했던 거예요. 최저점을 업데이트했는데 청산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즉 아래쪽에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음으로 그런데 펀딩은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이 파동은 바이비트 해킹이에요. 여기서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도 펀딩은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즉 제가 이미 말했듯이 펀딩이 긍정적인 한 상승장은 끝나지 않아요. 연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롱 포지션은 말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단기 투자자들의 진입 평균선이에요. 드디어 이 선을 뚫었어요. 그들은 진입 평균선이 있어요. 12,848. 우리가 큰 청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단. 이건 클러스터도 보이고 눈미격으로 보이죠? 손시에 보고. 즉, 이건 단기 투자자들의 기본 진입 지점이에요. 여기는 반등하기에 좋은 지점이었어요. 여기요. 2024년 봄. 이란의 공격 이후. 이건 1월의 좋은 진입 지점이었어요. 비트코인 ETF가 최종 승인된 후 2024년 바닥에서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클에서도 이건 좋은 진입 지점이었어요. 여기서는 2021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중고 폭락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2017년 선을 넘었어요. 내려갔다가 반등했어요. 다음 이 그래프는 NWRV 평균이에요. 시장 가치, 실현 가치, 평균 진입 가격. 전반적인 시장에서요. 즉,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1시그마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평균은 97였어요. 제 비트코인 진입 지점과 비슷해요. 마이너스 1시그마는 86대 87천 달러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서 저는 평균 매입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지 현재 지점에서 모두가 멈추고 매수할 가능성이 충분해요. 여기서는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음 지지선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리고 왜 제가 이걸 말하냐면요. 왜 제가 평균 매입을 하는지 이해하시길 바래요. 1SP보다 크게 평균 매입을 할 거예요. 위에서 들어갔어요. 다음은 오픈 이자예요. 아주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파란 선을 보세요. 지난 1년, 아니 조금 더 넓게 봐도요. 2024년 24일부터 이 지표가 처음으로 최적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떨어지기만 하면 이렇게 돼요. 0 이하의 선, 0 이하의 선이에요. 이것은 미결제 약정이 매우 낮다는 것을 나타내고 선택적인 경향이 소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끝에 바다르고 있어요. 사실 그는 여기서 바닥을 표시했거나 바닥 형성을 나타냈어요. 여기서도 잘 작동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이 지점에 왔어요. 미결제 약정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의 순유출을 보고 있으며 특히 콜그 원래대서 순양의 포지션을 거래소 원래대서 운의 포지션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사들이고 있어요. 이건 다시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2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했다고 보고했어요. 내가 뉴스에서 읽은 바로는 어쨌든 여기는 변동이 없어요. 이 모든 하락을 다시 사들이고 있어. 큰 규모로 사요. 즉 3일 연속으로 3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거래소에서 총합. 다음으로 단기 보유자들의 저만든 거래량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한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건 시간 단위로 잘라본 거예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최소한 3시간 단위로 정리해 봅시다. 보세요. 손실 규모가 줄어드는지, 손실 규모는 줄어요. 얼마나 저만되었는지 보세요. 우리는 최저점을 업데이트했어요. 저만된 것 중 얼마나 남았는지. 역배는 적어요. 게다가 이런 정점들은 바로 그거죠. 기억적인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테스트. 여기서 리테스트가 있었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더 적어요. 여기 테스트. 리테스트다 없어요. 리테스트다 없고 리테스트다 없어요. 임페스트를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수익을 내면 제한의 비율이 78%로 떨어졌어요. 이건 정말 그런 선이에요. 비판적인, 중요한 선이에요. 지금은 대략 80 정도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거나 확고하게 그 아래에 머무르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시나리오를 얻게 될 거예요. 여기 있었던 거죠. 즉, 이란의 공격 이후에도 우리는 더 높은 지점에서 반등했어요. 여기서도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제 거의 7월이에요. 24년요. 여기서 빨리 반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나리오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서는 87도 될 수 있고 어쩌면 8만 5천 단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반등해야 해요. 지금은 180 정도예요. 지금까지요. 스팟 ETF 승인 이후 1월에 75도 있었어요. 하지만 75는 고려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숫자는 아타즈에 도달한 후에 고려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아타즈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즉, 이 수치들과 비교해야 해요. 21년과 17년의 수치들이에요. ATH2H의 다음 업데이트 이후, 즉 현재 선이 대략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고 있어요. 대략 80%예요. 이제 지지선이에요. 어디에나 지지선이 있어요. 후장에서는 2017년 그랬고 2021년 그랬어.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 아래로 떨어졌고 공장주의예요. 마지막으로 공포와 탐욕 지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미시러 25는 회사의 극단입니다. 극단적인 두려움이에요. 극단적으로 지난달에 그런 탐욕 때문에 그리드에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즉, 극단적인 두려움이란 거죠. 즉, 현재의 가치에서 자산을 팔고 포트폴리오를 모두 정리하고 암호화폐를 잊어버리는 건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확률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죠. 즉, 모든 면에서 반등이 필요해 보여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락할 수는 없어요. 반등 없이 오랫동안 떨어질 수는 없죠.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떨어지고 있어요. 제 관점에서는 이건 반등 전에 마지막 정비의 물결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시 토텔 3,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정화의 마지막 물결이 토텔 3이 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괜찮아요. 800을 유지하는 게 이상적일 거예요. 이건 200일 이동 평균이에요. 365를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하지만 아주 빠른 회복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유사한 상황이 될 거예요. 8월 5일 반복될 거예요. 유사한 상황이 될 거예요. 8월 5일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가능해요. 하지만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여기서 방향을 바꾸고 다시 돌아가야 해요. 여기로. 최소한. 여기로. 그리고 천억이 더 좋겠죠? 저는 1조 달러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어요. 대략. 내가 대본에 있다면? 이니 일어난 일을 고려하면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이미 더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이미 더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1.0내 다시 테스트해보세요. 조번. 그가 1000억에 도달하면 나는 뭘 할지 고민할 거예요. 완전히 닫거나 기다리거나. 그가 어떤 감정으로 돌아올지가 중요해요. 여기 면적은 951조입니다. 그것이 그것에 있을 것이라면 미국이 사실상 승인을 확인했어요. 비트코인 리저브를 만드는 것. 그럼 아마 안 할 거예요. 다른 것이라면 아마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사실로 알게 될 거예요. 그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지, 어떤 캔들로, 어떤 거래량으로 올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다 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는 거예요. 모두 감사합니다. 연결된 사람은 모차르트였어요. 패닉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최근에 나는 일반 채널에서 비트코인만 제공하고 있어. 이제 왜 그런지 이해했겠죠? 아니면 내가 하는 걸 따라 해보라고.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 하는 모든 건 100% 확실해. 당신에게는 청산될 일이 없을 거야. 최악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간만 소모할 뿐이야. 확실히. 청산은 없고 절대 예치금을 잃지 않을 거야. 즉, 내가 하는 거래량과 진입 지점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